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1980년대의 영화관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화면 속에 나오는 세 때의 비상을 보면서 억압적 상황으로부터 떠나고 싶지만 결국 떠날 수 없는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 모습을 깨닫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다. 우리 80년대 하면은 알잖아요. 서울의 봄 이후에 영화 전두환이 집권을 하죠. 전두환이 집권하고 또 다른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1987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보듯이 강동원도 나오고 이 영화 1987에 나오는 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모두가 뜨거웠던 그 해. 자, 물론 이것도 참 애매한 건 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쟁취해내고 했는데 다음 대통령은 또 누구? 노태우. 서울에 본 사람들은 알잖아. 노태우 누군지 알지? 예. 전두환이랑 절친. 또 다른 이제 군인이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독재와 이런 자유, 민주, 억압이 행해졌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독재라는 거는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어디다 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민중이 권리대회를 나가고 뭐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 풍선 효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민주를 외치는 세력들을 막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을 이렇게 억눌러. 그러면은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에서 부풀어야 되는 거야. 풍선을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잖아.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해. 경제에서도 그래. 예를 들어서 강남 부동산을 잡으려고 강남 부동산은 옥죄잖아? 그러면 이 옆에 동네가 비싸지는 거란 말이지. 자, 이런 식인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펴니다. 무슨 정책이냐? 바로 3S 정책이에요. 3S 정책. 자, 이게 사회학적 용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3S 정책이란 건 뭐냐면, 첫 번째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하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맨 처음 시구를 하신 분이야. 전두환 시구. 전두환이 이렇게 프로야구를 개막하면서 전두환이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역별로 막 싸우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광주의 기아 타이거즈, 선생님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기아랑 어디랑 했었지? 이번에? 우리 여학생들 야구 관심 없나요? 자, 어쨌든 지역별로 두산이었나?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막 싸우고 광분하게 만드는 거야. 와 하면서 이렇게 울분과 어떤 열정을 토해내게 만드는 거죠. 첫 번째 스포츠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투쟁하지 마, 시위하지 마. 야, 떠들고 싶어? 소리 지르고 싶어? 저 야구장 가서 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두 번째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자, 그래서 이때 뭘 하냐? 영화 극장에서 선생님도 어제 영화 보고 왔는데 이 영화 극장에서 아까 선생님이 영상으로 보여줬던 거 있지? 자, 대한뉴스 국정 홍보죠? 대한뉴스 국정 홍보 영상을 통해서 와,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잘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구나.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나라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뭐가 나와요? 영화 극장 갈 때마다 애국가를 막 틀어줘.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뭐 하는 거야? 강요받는 시대인 거지. 알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도 아닌데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데 자,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섹스예요. 그래서 성인데 이때 좀 뭐라 그럴까?
뭐 나이트 클럽이니 뭐 룸사롱이니 그래서 이런 밤문화 같은 것들을 많이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뭐 보기 좀 민망한데 극장에 가면 야한 영화들이 많았어. 뭐 에마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보시면 대충 아시는데 뭐 야시시한 옷을 입은 이런 여자가 막 말을 타고 달려. 왜 말을 타고 달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지 간에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 갔다 보면은 영화 포스터에 이런 게 막 붙어 있는 거야. 왜 이런 걸 붙여놨지? 이게 뭐지? 이거 너무 야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선생님들 지나가다가 막 낄낄대면서 이렇게 보고 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홀리는 거야. 그래서 이 3S 정책을 다른 말로 뭐라면 우미나 정책이라고 해요. 우미나 정책. 사람들이, 백성들이, 민중들이 똑똑해지면 안 돼. 왜냐면 똑똑해지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따지고 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우미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3S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에서 쓰여진 작품이 바로 뭐냐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입니다. 아까 봤던 애국가 영상을 떠올리시면서 작품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를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 건데요. 한 사람씩 번갈아서 읽어볼게요. 자, 은진이부터 뒤로 가면서 읽어봅니다. 한 줄씩 읽으세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자, 극장이네요. 자,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 네, 공간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그리고 이 우리는 나가 아니잖아요. 나가 모여야 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민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이 민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민중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 자, 일제히라는 말이 있어요. 일제히라는 말은 뭐는 획일적인 사회를 드러냅니다. 획일적인 사회. 획일적인 사회라는 게 뭐냐?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한국 군대 사열. 자, 뭐 군대들이 이렇게 사열하는 장면들 보세요. 자, 이런 것들 사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계 같지 않나요? 네, 로봇 같지 않나요? 자, 여기서 한 명이 삐져나와서 나는 막 이렇게 막 움직여. 그러면 얘는 죽는 거지 뭐. 군대에서는 있지 얘들아. 군인 하나하나가 총알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한 시스템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웃긴 게 뭐냐. 군대에서는 개성이라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는 다 보급품처럼 다 균일하고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제히라는 말을 쓴 거야. 왜? 아까 얘기했죠.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에 또 노태우까지 다 군인 출신의 근데 군부 독재 정권의 이런 사회 속을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랬습니다.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 돼요. 우선은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우리는 어떤 심리냐? 너는 극장에 왜 갑니까? 재밌게 영화를 보려고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요소를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 아니면 데이트의 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랑 손잡고 오빠 하면서 옆에서 영화 보고 이렇게 어깨 기대고 하는 그런 건데요. 자, 이렇게 데이트하고 스트레스 풀고 재밌으려고 극장에 가는데 애국가를 들으라고? 그것도 강제로 다 일어서서 만약에 안 일어서잖아? 그럼 누가 막 옆에서 수군댄다? 뭐 저 사람 뭐야? 저 북한 출신이야? 빨갱이야 뭐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신고해야겠는데? 여보세요? 저희 애국가를 트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경청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뻥이죠. 경청할까요? 경청하고 싶지 않지? 그래서 이건 반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어법이 있고 역설법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긴 반어입니다. 반어는 언어와 상황이 상반될 때 쓰는 게 반어법이고 역설은 언어의 표면에서 모순이 생기는 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애국가를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애국가를 경청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반어적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경이. 삼천리 화려강산에. 자, 이것도 삼천리 화려강산.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민주를 억압하는데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인 그런 뭘로 볼 수 있어요. 이 반어라는 게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풍자의 기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 다음. 자, 애국가 영상의 장면입니다. 애국가 영상 장면에서 새들이 막 이렇게 군을 이루면서 무리를 이루는 거죠. 이 무리가 뭘 의미하냐? 아까 선생님 사진 보여줬던 이 군부 독재의 그런 모습이에요. 새들 보면 있잖아. 되게 여러 마리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는데 하나의 새처럼 이렇게 일렬로 막 이렇게 날아오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획일적인 그런 가치관. 갈대숲을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윤진아? 자기들끼리.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끼록 나왔죠? 끼룩끼룩. 그 다음에 낄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뭘 상징하냐? 웃음소리죠. 웃음소리의 어떤 의성어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소리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는데, 웃음의 소리가 좀 긍정적 이미지야, 부정적 이미지야? 자, 누가 뭘 하고 있는데 하하호 웃는 게 아니라 낄낄대면서 웃고 있어. 이거는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뭘 상징하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아니 영화까지 보러 왔는데 여기서까지 애국심을 강요받는다고? 이런 현실에 대한 냉소와 조소를 의미하죠. 차가운 웃음, 비웃음. 자, 다음. 1열, 2열, 3열 행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자, 1열, 2열, 3열 횡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 교련 수업 안 받아봤죠? 자, 교련 수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련 수업이 있었거든? 자, 너네 부모님도 아시는 부모님들 꽤 있을 텐데, 교련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군사 훈련 수업 같은 거야. 군사 기초 훈련 수업. 그래서 학생들이 교복 대신에 체육복 대신에 이렇게 군복 비스무리한 걸 입고 총처럼 비슷하게 생긴 걸 주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전쟁 날 수도 있다. 너네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야 된다. 재밌는 건요. 여자들은 안 했을까요? 네, 여성들도 교련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누구를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의 일이 좀 많겠지만 이런 교련 수업들을 했어요. 여자들도. 보이시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교련 수업할 때 가장 기초가 뭐냐면 선생님들 총은 안 들어봤고 기초 수업만 해봤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자, 2열 횡대 모여! 막 그러면 애들 막 2열로 막 이렇게 쓰는 거야. 줄 삐뚤어서 자! 빨리빨리 해!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1열, 2열, 3열 횡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역시 획일화된 군사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획일화된 군사 문화. 그리고 이 획일화된 군사 문화를 민중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반대가 이거 있네. 자, 다음 누구지? 저요. 네. 그러면은 이 네, 세상 뭐 밖- 편한 대로 읽으세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자,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겠지. 자, 여기 디귿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획일화된 군사 문화를 강요받고 애국심을 강요받는 상황이야. 그리고 이 세상 밖은 어딜까요, 그러면? 이상향이겠죠, 이상향. 자유와 민주가 숨 쉴 수 있는 이상향. 다음. 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가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낄낄 누구? 이거는? 다음. 낄낄대고 깔쭉댑니다. 이것도 현실에 대한 냉소와 조소죠. 그러니까 새들과 지금 뭐 되고 있냐면 새들과 우리들이 뭐 되고 있어요? 대비 대조되고 있는 거죠. 새들은 날아갈 수 있고 자유 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우리들은 날아갈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다음. 아니 세상 대연되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이 세상 밖 어디죠? 이상향이죠. 일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이 하는데가 원래는 날아갔으면 하는데 이렇게 읽어야 자연스럽잖아. 근데 날아갔으면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어졌어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런 걸 뭐라면 행간 걸침이라고 해요. 행간 걸침을 쓰면 시적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적 긴장감.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 다음. 내 대한 사람 대한 길이 보장세를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애국가를 지금 애국가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다음. 네. 각각 자리에 앉는다. 일단 앉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하강적이야.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다. 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절망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로 보시면 되겠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과 비판을 다루는 시. 1980년대 영화 1987 아니면 서울의 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긴 하거든. OTT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영화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집에서 봐도 상관은 없어. OTT로 또 볼 수 있고 하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한국 영화 근현대사를 다룬 한국 영화들 영화 1987 뭐 서울의 봄 등등 해서 좋은 영화들 많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은 좀 한 번씩 보세요. 왜냐하면 너네가 그런 장면을 뭐 돌아가 보지를 못했잖아. 선생님도 어제 영화를 보면서 완전 그 로마의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거든. 영화가 그렇게 생생하게 잘 만들었다고. 4,800억 들였대 영화가. 글래디에이터.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1980년대는 너네 못 살아봤잖아. 네. 그때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글로 보는 것보다 영화로 보면 더 생생한 현장감도 있고 하니까 영화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시 정리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